안녕하세요. 저는 차알과학대학교 우선정입니다. 분당 차병원 황소영 교수님 지도하에 생명정보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같은 연구실에서 석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브릭에서 학술 세미나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팀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인 진행성 담도함에서 ctDNA와 조직 유전체 프로파일링의 일치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 주제인 담도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도함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인 이 담도와 담즙을 저장하는 담낭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담도는 위치에 따라 크게 간내 담도암, 그리고 간의 담도로 나뉘며, 이로 인해 담도암은 간내 담도암과 간의 담도암, 그리고 담낭암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위치가 복잡해 수술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전체의 약 20~30%에 불과하고, 이 수술을 받더라도 60~70%의 환자에게 재발이 발생하여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도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성염증, 그리고 간흡충증, 그리고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요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자 프로파일링의 기술 발전을 통해 담도암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다양한 유전자 드라이버 변이들이 밝혀졌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조금 변이 종류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내 담도암에는 FGFR2 퓨전, 그리고 IDH1 뮤테이션, 그리고 간의 담도암에는 얼비트 앰플리피케이션, 담낭암도 마찬가지로 얼비트 앰플리피케이션과 같은 드라이버 변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타겟하는 표적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 담도암 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돌연 변이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FGFR2 퓨전에 대한 치료법은 세 가지나 되어 이를 이제 감지하는 일은 담도암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유전자 변이를 검출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방법은 수술이나 조직 생검을 통해 조직을 확보한 후 NGS를 활용하여 유전체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고도화된 기술로 정밀한 이제 분석이 가능하지만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담도암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복잡하고 조직 채취가 어려운 암에서는 조직 확보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검사를 위한 침습적 절차와 긴 소요 시간은 환자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액체 생검입니다. 액체 생검은 암 조직에서 혈류로 방출된 Circulating Tumor DNA, ctDNA를 혈액에서 직접 채취하여 분석하는 이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조직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여러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혈액만으로도 암 관련 DNA를 신석하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어 환자에게 물리적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담도암과 같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병기가 많이 진행되어 발견되는 이런 암은 액체 생검이 담도함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더 많은 담도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개인 맞춤형인 표적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담도암의 액체 생검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진행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ctDNA와 조직 기반 유전체 프로파일링의 일치도를 평가하고 액체 생검이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연구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홍재 교수님과 김찬 교수님의 지도와 지원 아래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담도암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분당차병원 내에서 조직 샘플 확보가 가능했던 담도암 139명 중 환자 139명 중 셀프리 DNA가 5나노그램 이상인 102명을 선정하여 ctDNA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였고, 조직 기반 유전체 프로파일링은 병원 내에서 동의된 NGS 데이터
검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여러 데이터의 빈도 비교를 위해서 AACR 프로젝트 지니에서 360명의 담도암 유전자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공공 데이터인 이 지니 코호트와 그리고 ctDNA, 티슈 이런 데이터에서 변이 빈도를 먼저 비교를 하였고 이후 조직과 ctDNA 간의 공통 타겟 영역 안에서 변이의 일치도를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ctDNA 분석으로 탐지된 맥스바프 값을 계산하여 예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139명 코호트와 102명 코호트, 티슈 코호트와 ctDNA 코호트 간에는 유의미한 기저 특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담낭암보다는 담도암으로 많이 진단을 받았으며 전이성 담도암 환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는 조직을 채취한 후에 담도암 치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젬스타빈과 시스플라틴 기반의 전신 치료를 받았습니다. 담도암에서는 이미 여러 타겟 항암제가 FDA 승인을 받아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타겟 항암제가 있거나 잠재적으로 치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이들을 포함한 이 15개의 주요 유전자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ctDNA, 조직, 그리고 진위 데이터, 변이 간의 변이 빈도 비교입니다. 대부분의 유전자 변이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맷 유전자 변이 빈도는 약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타겟 패널 디자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ctDNA 분석에 사용된 알파 리퀴드 패널은 맷 유전자의 전체 영역을 커버하는 반면에 조직 분석에 사용되는 이 OCA 패널은 핫스팟 영역만을 커버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ctDNA에서는 핫스팟 영역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변이들도 검출되어 이로 인해 빈도가 다소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ctDNA에서 감지된 변이를 기준으로 ctDNA와 조직 간의 변이 빈도와 그리고 카피 넘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 변이 빈도뿐만 아니라 카피 넘버에서도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서 ctDNA 결과가 조직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치료와 밀접하게 연관된 변이에 대한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IDH1 뮤테이션, FGFR2 퓨전을 포함해서 전체 환자 102명 중 35명, 34.3%의 환자에게 치료 표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변이가 식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ctDNA 어세이가 치료 결정에 있어서 더욱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변이 일치도 결과를 보기에 앞서 일치도 평가 지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 일치도는 조직 변이를 골드 스탠다드 파지티브인 정답으로 보고 ctDNA 변이가 조직 변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센시티비티를 계산하여 퍼센트로 표현하였습니다. 파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PPV는 이 반대를 의미하며 ctDNA 변이를 오히려 정답으로 보아서 계산한 지표입니다. 저희 연구의 두 번째 결과인 ctDNA와 조직 사이의 변이 일치도 결과입니다. 변이 빈도 분석에서 타겟 패널 디자인에 의한 차이가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일치도 분석에서는 ctDNA와 조직에서 공통으로 타겟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중요 돌연 변이에서 ctDNA가 티슈를 84.8%의 센시티비티로 커버하였고, 이는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유전자 하나에 ctDNA와 티슈 변이가 이렇게 정렬되어 가지고 패턴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높은 일치도는 치료 표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 표적에서도 이제 센시티비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얼비트 앰플리피케이션과 FGFR2 퓨전이 조금 센시티비티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CMV 종류 중에 하나인 앰플리피케이션도 같은 경우 액체 생검에서는 아직 조금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전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GFR2 퓨전의 경우에는 다른 타겟에 비하면 센시티비티가 조금 낮아 보이지만 이전 연구 퓨전 감지율에 비하면 저희 데이터는 높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전 연구 결과를 보면
가던트 패널을 사용한 이 담도합 연구에서는 FGFR2 퓨전은 센시티비티가 약 17.9%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 연구는 66.7%로 더욱 향상된 퓨전 감지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퓨전을 감지한 이 샘플 수가 적다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ctDNA 분석을 통해 새로운 FGFR2 퓨전 파트너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샘플의 경우 조직 NGS 패널에서는 타겟팅하지 않아서 못 찾았던 TNS1이라는 새로운 유전자 파트너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ctDNA 분석에 사용되는 알파 리퀴드 패널이 퓨전 감지의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ctDNA 분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맥스버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프는 해당 유전자 변이가 몇 퍼센트의 비율로 나타났는지 표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뮤테이션 IDH1 유전자의 변이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1000번을 읽었는데 그 부분의 변이가 500번이 나타났으면 그 변이의 버프는 50%입니다. 맥스버프는 이러한 환자 내에 검출된 모든 소마틱 변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환자의 맥스 버프라고 하는데요. 화면의 예시와 같이 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변이 중 변이 3번이 40%로 가장 높은 버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환자의 맥스 버프는 40%입니다. 정의를 이제 알아보았으니 마지막 결과로 맥스버프와 예우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버프를 4분위수로 나누어 예우 분석을 진행했을 때 OS와 PFS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중간값을 기준으로 맥스버프를 나눠서 봤을 때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결과는 모두 높은 맥스버프 값을 가진 그 높은 맥스버프 값을 가진 환자가 안 좋은 예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맥스 바프값과 다양한 임상 정보를 활용하여 유니베리어블 및 멀티베리어블 콕스 분석, 회귀 분석을 수행했었는데요. 분석 결과 유니베리어블 콕스 분석에서는 맥스 바프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임상 정보들에서도 예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멀티베리어블 분석에서 이제 P값이 조금 보정되면서 다른 임상 정보들은 유의미하지 않고 맥스 바프만이 유의미하게 유일한 게 예우와 관련된 변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맥스 바프 값이 다른 임상 정보들보다도 예우와 더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담도함에서 유일한 임상 마커인 CA19-9와도 P값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담도함의 독보적인 이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기반의 치료 마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에서는 ctDNA 기반의 유전체 분석이 종양 조직의 유전체 분석과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ctDNA 분석이 기존의 조직 기반 분석과 비교했을 때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ctDNA에서의 맥스 버프는 진행성 담도함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ctDNA 분석이 단순히 돌연 변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ctDNA를 활용한 액체 생검은 기존의 조직 기반 분석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환자들이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액체 생검은 비침습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추적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 과정을 지도해 주신 저희 황소영 교수님, 전홍재 교수님, 김창 교수님, 그리고 연구실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